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승진, 겨우 대리 하나 달았다고?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서연은 식탁 앞에 서서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우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엔 맥주캔이 3개나 굴러다녔습니다. 그는 서연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목소리를 낮게 올렸습니다. 내가 8년 동안 고생했어. 내 빚 갚느라 야근에 주말까지. 도우는 손을 휘저었습니다. 알았어. 좀 조용히 해. 서연은 승진 발령서를 식탁에 내던졌습니다. 종이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도우는 여전히 TV만 봤습니다. 그날 저녁 싱크대에서 그릇이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의 표정은 지쳐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도훈이 말했습니다. 저녁은 언제 돼? 서연이 돌아섰습니다. 냉장고에 반찬 있어. 데워 먹어. 도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나보고 직접 하라고? 너 요즘 왜 이래?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나도 일하고 왔어. 너처럼 집에만 있는 거 아니야. 도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나 집에서 논다고? 서연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회계팀 대리 박서연. 입사 8년 차였습니다. 밤 11시까지 남은 날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번 승진은 눈물로 버텨낸 결과였습니다. 남편 최도훈. 2년 전 사업이 무너지고 빚은 모두 서연이 갚았습니다. 그 후 도훈은 집에만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면대 서랍을 열자 핸드크림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고급 남성 향수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색 뚜껑, 검은 병, 가격표엔 12만 원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향수병을 들고 나갔습니다. 이거 뭐야? 도훈이 세수를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그거 샘플로 받았어. 서연이 가격표를 흔들었습니다. 12만 원짜리 샘플? 도훈은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조금 할인해서. 서연이 물었습니다. 돈은 어디서 났어? 도훈이 짜증을 냈습니다. 내 용돈으로 샀어. 그것도 간섭해? 향수병이 세면대 위에 툭 내려앉았습니다. 도훈은 새 흰 셔츠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림질까지 완벽했습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요즘 옷도 신경 쓰네. 어디 나가? 도훈은 셔츠 소매를 펴며 말을 흘렸습니다. 그냥 좀 꾸미고 다니려고. 서연의 가슴이 잠시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택시 23,000원. 강남역. 민주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서연이 짧게 답했습니다. 우리 남편 강남에 갔네. 민주는 눈썹을 좁혔습니다. 집에 있다며? 왜 거길?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달콤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새 룸스프레이 냄새였습니다. 도훈은 소파에서 노트북을 보며 서연을 피했듯 눈을 돌렸습니다. 서연이 다가오자 화면을 급히 닫았습니다. 뭐 봤어?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유튜브. 도훈의 목소린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침 반찬이 그대로였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뭐 했어? 도훈이 고함쳤습니다. 집에 있었어. 왜? 서연은 휴대폰을 들어 카드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건 뭐야? 강남역 택시비. 도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친구 만났어. 서연이 물었습니다. 어떤 친구?
도훈이 소리쳤습니다. 아, 그냥 만나면 안 돼. 그는 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또 쾅 닫혔습니다. 한참 뒤 방문 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낮게 웃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키보드가 빠르게 두드려졌습니다. 서연의 손이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12만 원짜리 향수, 다림질된 셔츠, 강남 택시비, 새 룸스프레이, 닫힌 노트북, 낮은 웃음소리,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아파트 불빛이 차갑게 깜빡였습니다. 서연은 빨래를 개다가 도훈의 재킷을 펼쳤습니다. 주머니 안쪽에서 종이 한 장이 만져졌습니다. 그건 영수증이었습니다.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금액은 18만 원. 2인 코스 메뉴였습니다. 날짜는 지난주 목요일. 서연은 천천히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들고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도훈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뭐야? 도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 서연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레스토랑 영수증 18만 원. 도훈은 잠시 영수증을 보더니 무심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아, 거래처 미팅이었어. 서연이 물었습니다. 어떤 거래처? 도훈이 짧게 답했습니다. 예전에 알던 사람. 새 사업 얘기했어. 서연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도훈은 영수증을 내려놓고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업도 없는데 무슨 거래처야? 도훈의 목소리가 짜증 섞여 올라갔습니다. 새로 시작하려고 만난 거야. 왜 이렇게 구는 거야?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며칠 뒤 서연은 세탁기 근처에서 낯선 휴대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보조폰이었습니다. 화면은 잠겨 있었습니다. 서연이 거실로 나가 물었습니다. 이 휴대폰 뭐야? 도훈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아, 그거 내 거야. 전에 쓰던 건데 다시 켰어. 왜? 서연이 물었습니다. 도훈은 휴대폰을 빼앗으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업무용으로 쓰려고, 개인 폰이랑 분리하려고. 그는 고개를 피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카드 명세서를 보다가 또 다른 항목을 발견했습니다. 헬스장 3개월 등록. 서연이 물었습니다. 헬스장 다녀? 도훈이 말했습니다. 운동 좀 하려고. 어디로? 서연이 물었습니다. 집 근처. 왜? 도훈은 짧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명세서 속 헬스장은 집에서 새 정거장 떨어진 곳. 서연은 명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속이 서늘해졌습니다. 다음 날 구내식당에서 서연과 민주가 마주 앉았습니다. 민주가 얼굴을 살폈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증, 보조폰, 헬스장 이야기를 전부 말했습니다. 민주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민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일단 기록해둬. 날짜, 장소, 금액 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왜? 민주가 답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수 있어. 증거는 있어야 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서연의 손등을 가볍게 잡아주었습니다. 혼자 끙끙대지 마. 언니한텐 내가 있어. 서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그날 밤 서연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증, 보조 휴대폰, 헬스장, 택시 이용 내역, 작은 조각들이 점점 하나의 그림처럼 모양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주말, 서연은 지은이와 백화점에 갔습니다. 지은이는 인형을 들고 장난감 코너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서연은 멈췄습니다. 건너편 카페 유리창 너머 도훈이 보였습니다. 그 옆엔 긴 머리의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훈이 그 여자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이가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이거 사줘. 서연은 아이를 보았다가 다시 카페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지은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파. 서연은 손을 풀고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백화점 출구로 향했습니다. 한참 뒤 집 거실 소파, 지은이는 방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서연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도훈. 서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며 거실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지은이를 재운 밤, 아이의 숨소리는 작고 편안했습니다. 서연은 방문을 닫고 천천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도훈은 아직 귀가하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작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민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니 봤어. 직접 봤어. 잠시 뒤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어디야? 지금 갈까? 서연은 짧게 적었습니다. 괜찮아. 좀 생각하고 싶어.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카페에서 본 장면이 머릿속을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도훈의 손, 여자의 미소, 두 사람의 거리, 그리고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바라보던 눈빛.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훈이 샤워를 하는 동안 서연은 조용히 그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주머니 깊은 곳에서 검은 보조폰이 손끝에 잡혔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도훈의 생일이었습니다. 잠금이 풀리며 메시지 목록이 떴습니다. 가장 위엔 가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대화를 눌렀습니다. 가영, 오늘 보고 싶었어. 도훈, 나도. 조금만 기다려. 가영, 언제까지 기다려? 도훈, 곧 집 정리하면 함께 살자. 서연의 심장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자 더 많은 기록이 보였습니다. 카페 데이트, 영화 예매, 주말 드라이브, 평일 오후 만남, 서연이 회사에 있을 시간. 몇 달 전부터 두 사람의 대화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샤워기 물소리가 아직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넣었습니다. 손끝은 떨렸지만 표정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조용히 식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회사를 조퇴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안은 조용했고 윤재혁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서연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영수증, 보조폰, 헬스장,
그리고 카페에서 본 장면. 재혁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수증, 문자 내용, 목격 정황까지.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혼 가능할까요? 재혁은 바로 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유책 배우자는 남편입니다. 서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지은이는요? 양육권은 어머니 쪽이 유리합니다. 경제력도 있고 배우자 과실도 명확해요. 서연은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재혁은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 문서 작성하시고 증거를 계속 모으세요. 사진, 녹음, 문자 모두 필요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가슴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재혁이 말했습니다. 상대 여성에게 연락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혹시 모를 일입니다. 그 말은 서연의 마음에 깊게 박혔습니다. 그날 밤 도훈이 잠든 뒤 서연은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피부를 스쳤습니다. 그녀는 보조폰에서 기억한 번호로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목소리, 여보세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유가영 씨 맞죠? 짧은 침묵. 그 뒤로 불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서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도훈, 아내입니다. 숨 멈추는 소리가 전화 너머에서 들렸습니다. 서연이 계속했습니다. 남편이 결혼한 거 알고 있었나요? 가영의 목소리가 떨리며 흔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서연은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저와 8년 차입니다. 딸도 있습니다. 가영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그럴 리 없어요. 서연은 덤덤히 말했습니다. 서류 보내드릴게요. 직접 확인하세요. 전화를 끊자 자정의 바람이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한참 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가영. 서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영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진짜 결혼했어요? 정말 이해요? 서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가영의 목소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몰랐어요. 저도 속은 거예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영이 마지막으로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베란다 난간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끝은 얼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도훈은 깊이 잠든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차갑게, 완전히 멈춘 듯 했습니다. 가영은 이미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기가 지워진 얼굴, 부은 눈, 말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녀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영이 먼저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서연은 손가락을 단단히 모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끝냅시다. 피하지 말고요. 가영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만두고 싶어요. 서연은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몇 날 며칠 동안 적어온 증거와 시간들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계획이에요. 서연이 말했다. 가영은 노트를 받아 조심스럽게 읽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작게 떨렸습니다. 잠시 뒤 가영이 낮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진짜 몰랐어요.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압니다. 당신 탓은 아니에요. 가영의 어깨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밥상을 차렸습니다. 지은이는 그림을 그리며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서연이 밝은 목소리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좀 일찍 들어와요. 우리 셋이 같이 먹죠? 도훈이 멈칫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그냥요. 요즘 같이 못 먹었잖아요. 도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연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일찍 올게. 그는 재킷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은행 좀. 서연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다녀와요. 문이 닫히자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저녁 7시 지은이는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맡겼습니다. 서연은 바로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피부관리숍 앞 가영이 이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을 보자 가영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입구 맞은편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은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었고 두 사람의 숨소리만 작게 흔들렸습니다. 서연이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곧 올 거예요. 가영도 손을 모은 채 대답했습니다. 네. 잠시 뒤 도훈이 나타났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피부관리숍 안으로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서연과 가영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둘은 함께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연의 손끝이 잠깐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은 금방 멈췄습니다. 피부관리숍 대기실 탁 문이 작게 열립니다. 도훈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 불빛만 얼굴에 닿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 쪽을 아무 의심 없이 바라보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연, 그리고 가영, 두 사람이 문을 지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비틀거리듯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이게 뭐? 서연은 단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도훈 씨, 이제 끝내요. 도훈은 가영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가영아, 이건 아니야. 설명할게. 잠깐만. 가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 이제 못하겠어요. 거짓말도, 이것도. 도훈의 입술이 덜덜 흔들렸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서연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훈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기요. 메시지, 사진, 영수증, 그리고 당신 말. 도훈은 봉투를 받지 못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연아, 오해야. 정말 오해야. 우리 대화 좀 하자.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서연이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화는 이제 변호사 통해하세요. 가영이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통화 녹음이랑 메시지 백업 다 있어요. 도훈이 격하게 소리쳤습니다. 가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끝내요. 저도 못하겠어요. 도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서연과 가영은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가영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서연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정리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요. 가영이 약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아이 데리고 다시 시작할 거예요. 당신도요. 가영은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혼자 택시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흘러내려갔습니다. 그녀는 민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끝났어. 잠시 뒤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잘했어. 이제 괜찮아질 거야.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닦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밤이 조용히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석 달 뒤 법원 복도는 조용하게 울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의자에 앉아 양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그 옆에서 윤재혁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실 문이 찰칵 열렸습니다. 박서연 씨, 들어오세요. 재혁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렸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조정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반대편 테이블 도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는 깊게 숙여져 있었고 그의 손등은 서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혼 조정 결과를 통보드립니다. 서연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피신청인 최도훈으로 확정합니다. 도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깨만 작게 흔들렸습니다. 조정위원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양육권은 신청인 박서연에게 부여합니다. 피신청인은 5월 2회 감독 면접만 허용됩니다. 서연의 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곧 차분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는 합의된 금액대로 진행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훈은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복도에 나와 작게 숨을 쉬었습니다. 오래 멈춰 있던 가슴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새 전셋집 거실, 햇빛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조용한 집, 창문 너머로 아이들 노는 소리가 살짝 들렸습니다. 엄마, 여기 창문 커. 지은이의 목소리가 방 안에서 들렸습니다. 서연은 웃으며 그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은이는 창가에 서서 밑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놀이터가 환하게 보였습니다. 엄마, 저기서 놀아도 돼? 아이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서연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짐 다 풀고 가자. 지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방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다음 날 회사 책상 앞 서연은 보고서를 정리하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때 민주가 다가왔습니다. 커피 2잔을 들고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언니, 어제 발표 진짜 잘했어. 임원들 다 칭찬했어. 서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민주는 의자를 당겨 서연 앞에 앉았습니다. 언니, 얼굴이 요즘 너무 좋아졌어. 진짜야. 서연은 잠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도 그게 느껴져. 민주는 서연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진짜 잘하고 있어. 서연은 그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주말, 서연과 지은이는 놀이터로 내려갔습니다. 지은이는 그네를 탔고 밝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바람을 타고 퍼졌습니다. 벤치에 앉은 서연 곁으로 어머니가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딸의 손을 잡았고 따뜻한 눈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힘들었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는 서연의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너 많이 견뎠다. 서연의 눈가에 작게 눈물이 맺혔지만 입가엔 웃음이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같이 놀아요. 셋은 그네 옆에서 함께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가족답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지은이를 재운 뒤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스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창가에 천천히 기대었습니다. 오래 짓눌렸던 무게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은이의 방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서연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한 행복 속에서 살자. 커튼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별 몇 개가 창밖 하늘에 걸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회사 프로젝트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켜지고 작은 빛이 거실을 비추었습니다. 서연은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은 이제 떨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밤, 새로운 시작이 서연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사연은 창작된 드라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